반갑습니다. 22대 총선의 당선자 장정태입니다. 국회의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일은 없을 거예요. 아무도 뭐 음.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. 민감한 사항인데. 네, 맞습니다. 그것도 문제가 그러니까 당사자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높은 지지율을 이제 많이 받는지. 그 장동태 당선인님 모셨는데요. 당선인 잠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. 예, 반갑습니다. 22대 총선의 당선자 장정태입니다. 앞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추미애 당선인하고 그다음에 조정식 당선인, 그다음에 정성호 당선인, 우원식 당선인 이렇게 4명으로 좀 압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박지원 당선인도 뭐 본인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조금 이제 그 네 분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, 당선인님께서는 어떻게 차기 국회의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. 네, 맞습니다. 네. 우리 전반기에 이제 우리 두 분 의장님들 평가 서로 좀 엇갈려요. 많이 아주 좀 상당히 상반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번 22대 국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또 강성 일변도도 조금 그 협치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, 또 너무 협치만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하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아마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장 후보군 선출 단계도 또 변경을 했더라고요. 네. 그 과반 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걸로. 예. 그래서 결국은 뭐 명심이 좌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. 하여튼 뭐 역대 이 의장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과열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이번에 상당히 그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,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결선 투표의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된 건데요. 아무래도 뭐 결선 투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다수의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제 일기 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꼭 그것이 곧 명심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, 하여튼 어쨌든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나오는 결선 투표 상황, 뭐 하여튼 여기에는 어쨌든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 원내대표 이제 선출되면 이제 6월부터 이제 국회에 이제 등원을 하실 텐데, 사실 그 국회의원 또 이렇게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의정 활동에 이제 중점을 두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우선 제가 이제 초선으로 이렇게 국회 등원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, 나름대로의 의욕도 있고 꼭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있는데, 그냥 함축적으로 좀 모아서 얘기하면, 저는 선거 내내 저는 바꿔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찾아갔고, 또 국민들이 그런 저의 외침에 화답을 해서 저를 선택을 해 주셨는데, 바꿔하겠다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는 얘기인데, 그거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. 우리는 너무 힘들다, 어렵다 막 하는데, 이게 정치권이 국민들의 그 어렵다,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귀를 기울이기보다는
어떤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그 다툼 현상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하고 좀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었지 않나.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국민들에게 조금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. 이번에 뭐 이 표심도 저는 그런 결과의 산물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뭐 일을 하게 될지 내 자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길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지역을 위해서는 주로 어떤 공약들을 좀 하셨는데 또 구청장님 역임하시면서 또 지역을 또 워낙 잘 아시니까 사실은 뭐 지역에서도 당선인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. 네. 네네네.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사실 그런 것이 조금 부담되기도 해요. 제가 8년 동안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것을 좋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 역할을 그대로 해낼 수 있느냐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 박병석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 더 나아가서 충청권 전체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하시는 사업의 연장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제 임기 내에 좀 마무리하는 것이 내가 좀 해야 될 하나의 과제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우리 서구의 재개발 재건축 한 원도심 지역에서 한 20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이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행재정적인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조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통합 디지털 센터도 의장께서 유치하셔서 네. 사업비까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지금 서둘러야 될 그 과제거든요. 빨리 착공을 해서 제 임기 내,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내에 완공을 조금 시켜서 아마 부산에 이어서 대전은 두 번째 통합 디지털 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그 좋은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책무가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우리 서구에서도 갑 지역이 약간 교통으로부터 약간 소외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죠. 네. 3호선 역할을 하는 광역철도망. 이것이 거의 아마 동시에 착공이 되고 동시에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완공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은 사업이 뭐 1년, 2년 딜레이 되는 것을 그냥 뭐 행정을 하다 보면 다반사입니다. 네. 이런 것을 우리가 착실하게 진행을 해서 계획된 그 기간 내 그런 사업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서구 갑지역 특히 이 지역의 교통의 소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현안 사업들 추진에 하여튼 전반기 2년은 아주 매진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전반기 2년 동안 어쨌든 지역 현안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박병석 전 의장님께서 해오셨던 사업들은 이제 연장선 위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. 그렇습니다. 혹시 그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로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? 저는 이제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지방 자치, 그러니까 자치 분권이나 국가의 균형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네네.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저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현직에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 임원으로서 실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뭐
제가 꼭 그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일은 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, 혹시 상임위를 뭐 그쪽으로 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옛날에 경험도 살리고 또 자치분권 지도자 그 모임이 지금도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분권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업무나 재정에 지방 이양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이런 걸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서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그 요소들을 재개정을 통해서 조금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좀 확충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. 아무래도 행안위 쪽에는 이쪽이 되겠네요, 그렇죠? 예, 제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네. 하겠지만 설령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들어온 자치분권 이 세력들이 어느 상임위에 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길을 갈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지난번에 뭐 이장우 시장하고 이제 아마 이제 그 대전 지역 당선인 분들하고 이제 16일 날 참 만나기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? 5월 16일 날인가요? 그때 일정이 아마 잡힌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물론 뭐 저긴 하면 어떻게 이장우 시장의 그 시정에 대해서 어떤 뭐 조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네, 우리 이장우 시장님 상당히 업무 추진에 좀 박력 있게 밀고 나가고 추진을 하고 하는 이런 측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뭐 잘하시는 부분은 잘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, 중요한 것은 지금이 이제 그렇게 자꾸 어떤 토건 사업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제 임기도 이제 전반기 2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스려서 임기 내에 완료시킬 것은 완료시키기 위한 이런 조금 디테일한 어떤 계획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, 저는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여야가 따로 있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잘못하면 내가 혹시 우리 당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. 네. 더 큰 대전을 위하고 대전의 발전을 맞습니다. 위해서라고 네, 하면 네. 여야를 논해서는 안 된다. 네네.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하되, 또 우리 시장께서 이미 정치를 이렇게 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, 현안 사업들을 마무리 짓는데 좀 진력해 주셨으면 좋겠다. 네네.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고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. 네네. 그런 말씀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어쨌든 네, 시간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뭐 국회 오시면 그때 좀 시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쨌든 당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.